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따뜻하고 선한 존재라는 걸 믿고 법을 만들면 반드시 망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악하고 돈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믿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따뜻하다 짓거리는 놈들이 위험하다. 그런 정신 나간 놈들이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지는 뻔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세상을 더 잔혹하고 끔찍하게 조각하는 뇌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개소리는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얼음보다 차갑다. 잔혹하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돈을 믿는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DM, 이메일로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 핸드폰을 켜면 살해 협박이 매일같이 와 있고 내가 범죄자라는 허위 자격도 올라왔다. 특정 세력이 세상은 따뜻한 것이라며 기껏 세뇌 다 시켜놨는데 내가 당신들을 다시 빼오기 때문이다. 독점 기업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죽이고 시장을 장악하면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여 독점 행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쁜 것은 독점 행위지 독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수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킨 결과이기도 하니 말이다. 한 기업이 독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기도 한다. 독점을 향해 달려가는 카카오의 수많은 무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당신은 돈 한 푼 없이 그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가? 독점은 빛과 어둠을 지닌다. 독점의 단면만 보지 말라. 독점 행위 없이 독점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많다. 둘을 구분하라. 국가부채 발행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이 오른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절대금액도 늘어난다. 그렇기에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명분으로 대출 규제를 했다. 본인들이 국가부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 가계부채가 올랐다는 말은 안 한다. 명분 내세워서 사다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끊는다. 주택뿐만 아니라 필수재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면 그것들을 구매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오르는 것은 상식이다. 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며 그저 대선의 승리를 위해 지난 5년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른 주택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해보려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철마저 집값이 폭등하면 대선 패배는 확정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인들은 유독 부동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책임이 국가부채를 발행한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신용을 틀어막는다는 것이고 이는 자유시장 경제가 이념이 나라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유를 하나씩 넘겨주다 보면 언젠가 온몸이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에게 거위가 있다. 그냥 거위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당장 배고프다고 이 거위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본 소득도 같은 맥락이다. 돈을 뿌리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만은 없으니 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하도 뜯어가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다른 나라로 법인 주소지를 옮긴다.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은 것이다. 황금알 팔아서 거위 고기를 사 먹으면 될 것을 거위를 죽여서 먹으려고 하니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이다. 멀쩡한 거위를 죽일 게 아니라 거위의 건강을 유지하고 거위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여 황금알을 장기적으로 많이 얻는 게 현명하듯 기업들 돈 뺏어서 게으른 놈들에게 뿌려서는 안 된다. 기업이 돈을 잘 벌게 지원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수를 늘려 국민이 돈을 많이 벌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기적의 성장을 이룩했다. 기본소득 뿌려서 성장하지 않았다. 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한 나라다.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거위를 키우는 방법이지 멀쩡한 남의 거위 뺏어와 찢어 발긴 후 닭다리 던져주는 게 아니다. 라면에 물을 올린다. 물이 끓기 전까지 책을 읽는다.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넣는다. 면이 익을 때까지 책을 읽는다. 다 익으면 접시의 면을 모두 덜어낸다. 그렇게 3분간 또 책을 읽는다. 그러면 면이 먹기 좋게 식어 있다. 면이 뜨거우면 빨리 먹지 못하기에 생각해낸 것이다. 식은 면을 먹는 데 드는 시간은 2분이다. 식사 시간이 2분이었단 말이다. 사무실 퇴근 후 배달할 때도 오디오북과 미드 녹음본을 들었다. 그러다 한 번은 사고로 죽을 뻔했다. 나는 아직도 급정지한 렉서스를 기억한다. 내 눈앞 1m였다. 렉서스 차주는 나한테 온갖 쌍욕을 10분간 퍼부었다. 이어폰 끼고 일한 내 잘못이기에 군말 없이 들었다. 배달하다 배고프면 집에 들르는 시간이 아까워 미리 집에서 챙겨온 초코바를 까먹었다. 그마저도 신호 대기 시간을 먹었다. 외출 일정이 있을 때는 그날 동선에 따라 은행 업무와 각종 서류 발급을 동시에 처리했다. 시간을 병적으로 아끼며 일했고 개처럼 살았다. 내 삶은 늘 강박의 연속이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라도 아껴야 했다. 당신도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 이렇게 하라. 자력이 좋은 사람이 자력으로 살아도 안 말립니다. 장담컨대 무인도에 던져지면 하루 만에 밤 병신이 됩니다. 북한은 굶어 죽은 이들이 지금까지 300만입니다. 광역시 2개 전체 인구가 싹 다 굶어 죽은 것입니다. 시장 경제 없이 자력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자력으로 해결하자는 말은
북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선조들이 그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피를 철철 흘려가며 지켜낸 것입니다. 그들의 흘린 피 위에 당신이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돈과 행복은 상관없다는 개소리를 해대면서 눈이 시뻘개져 돈을 갈구합니다. 있는 놈들에게 욕을 싸질러 대면서도 그들의 SNS를 보면 너도 나도 있는 놈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욕망과 엮여 아름다움을 창조해 왔습니다. 머리가 장식이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책에 뜬구름 잡는 개소리만 나열되어 있으면 당신부터가 이 책을 주변에 권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누구의 추천도 받지 못하고 소리 없이 묻힐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돈을 벌려고 책을 냈기에 이 책에서 뽑아먹을 가치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미인 영수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